자신을 꾸미는 일은 사치가 아니다 라고 코코 샤넬이 말했습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가꾸는 방송 뷰티 가이드의 진행을 맡은 문정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다채로운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드릴 테니 한번 맞춰보세요. 짜도 짜도 계속 나는 그것. 가리려고 해도 잘 가려지지 않는 그것. 남녀노소 모두의 고민거리. 다들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정답은 여드름인데요. 오늘 뷰티 가이드의 주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저의 인내심이라도 테스트하려는 건지 계속 올라오는 여드름 때문에 짜증나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열심히 관리해도 계속 올라오는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뷰티 가이드에서는 여드름의 원인부터 관리법까지 여드름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다들 집중해서 우리 함께 여드름을 없애보자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라 라는 말이 있죠. 먼저 우리의 적, 여드름이 나는 원인에 대해 함께 알아봅니다. 여드름은 모낭 속에 피지가 쌓여 생긴 염증을 말합니다. 여드름은 보통 한 가지 원인보다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통 잘못된 생활 습관이 여드름을 발생시키는 데 큰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모공을 맞는 짙은 화장, 머리카락, 휴대전화 사용, 턱 꿰는 습관이 모든 것, 여드름이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여드름이 나는 원인 중 하나는 면도가 될 수 있는데요. 매일 아침 해야 하는 면도 때문에 여드름이 아물기도 전에 피부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겨 여드름이 잘 낫지 않는 것이죠. 면도를 할 때는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도록 따뜻한 타월로 면도할 부위의 모공을 충분히 열어준 뒤에 하는 것이 여드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여드름을 없앨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세안입니다. 피부 관리의 첫 단추는 바로 꼼꼼한 클렌징에서 시작됩니다. 값비싼 화장품을 쓰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세안인데요. 여드름 피부는 대체로 피지가 많이 배출되는 지성 피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일 프리 클렌징 제품을 이용하거나 약산성 비누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세안이 좋다고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겠죠? 세안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되어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아침, 저녁 2번이 적당하답니다. 세안을 하실 때에는 손에 힘을 빼고 피부가 눌리지 않게 살살 부드럽게 세안해주세요. 꾸준한 세안만이 깨끗한 피부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드름 관리의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보습입니다. 첫 번째가 세안이라면 세안 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보습인데요. 피부가 번들거려 싫어하셔서 보습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치만 오히려 여드름 피부가 보습이 더욱 중요하답니다.
보습에 신경 쓰지 않으면 오히려 피지 분비량이 많아져 여드름을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드름을 없애고 싶으시면 자신의 피부 타입에 꼭 맞는 보습 제품을 꾸준히 사용해주세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평범하게 했던 행동들이 여드름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여러분,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계신가요? 부족한 숙면은 피부를 급격하게 나쁘게 만듭니다. 또 피부를 위해서는 금주, 금연이 필수인데요. 알코올은 여드름과 뾰루지를 자극해 증상을 악화시키고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피부를 아주 건조하게 만들고 여드름을 더욱더 발생시킵니다. 깨끗한 피부를 위해 당분간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어떨까요? 전신 건강이 좋아야 피부가 건강해진답니다. 여드름은 관리하고 싶고 피부과를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때가 있죠. 여기 저렴하지만 효과도 좋은 여드름 관리법이 있답니다. 바로 천연팩인데요. 먼저 피지 관리에 유용한 양배추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 양배추 2스푼, 꿀 1스푼, 달걀 흰자를 섞어 만든 팩을 15분 정도 하고 미온수로 씻어내면 되는데요. 양배추의 유황 성분이 피지 제거에 효과가 좋고 꿀은 보습에, 흰자는 모공을 조여주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팩은 흑설탕 팩입니다. 이 팩은 특히 좁쌀 여드름에 도움이 되는데요. 물과 흑설탕을 2대1 비율로 중불에 끓여서 마지막에 올리브 오일을 넣어주면 흑설탕 팩이 완성됩니다. 이 팩을 바르고 씻어내면 어느샌가 매끄러운 피부결이 완성될 거예요. 우리 모두 천연팩을 사용해 꿀피부 만들어봐요. 여드름 관리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드름 앞에서 당당해지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뷰티 가이드가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드름 싹 없애고 당당해진 내 모습, 있지의 달라달라. People look at me and they tell me 외모만 보고
Don't care what people say 나는 내가 알아 I'm talking to myself 기죽지마 절대로 고개 들고 네 꿈을 쫓아 Just keep on dreaming Whoa. Keep your chin up We got your back Keep your head up Just keep on dreaming Yeah Keep your chin up We got your back Keep your head up Just keep on dreaming Everybody 예쁘게 말하고 매력은 없는 애들과는 달라 내 기준은 널 맞추려 하지만 난 지금 내가 좋아 나는 나야 I love myself 난 뭔가 달라 yeah I love myself 난 뭔가 달라 yeah 난 너랑 달라 오늘의 뷰티 가이드 여드름 관리법에 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 여드름 관리 열심히 해서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 봐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유쾌한 미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지금까지 제작의 김연희, 이재현 수습 프로듀서, 기술의 이준석 엔지니어, 진행의 문정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는 거 좋아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너무 행복하죠? 먹는 재미가 없다면 우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음식은 우리 삶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나아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알고 먹자 세계 음식. 오늘은 어떤 나라로 떠나볼까요? 출발 세계 음식 여행. 하고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여행 가이드 정주희 수습 아나운서입니다. 출발 세계 음식 여행의 네 번째 여행은 바로 미국입니다. 다양한 민족만큼이나 다양한 문화의 향연이 펼쳐지는 나라죠. 이태리, 프랑스, 멕시코, 일본식까지 다양한 음식들이 줄을 지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미국에서 무슨 음식을 먹게 될지 궁금하시죠? 그럼 다들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미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Welcome everyone.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착한 이곳 미국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담겨있는 기후, 문화도 다양해서 음식 역시 다양하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대표하고 있는 음식도 다른데요. 오늘은 지역별로 다른 미국 음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도 라디오를 듣다 보면 지역별 특유의 미국 음식 매력에 푹 빠질 수도 있답니다. 미국 음식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유럽 식민지화로 인해 수많은 요리 재료와 요리 스타일이 미국 요리에 도입되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를 걸쳐 많은 나라로부터 이주민들이 유입되면서 다양한 요리들이 점점 확장되었죠. 이로써 오늘날의 미국 요리가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미국인들은 보통 아침과 점심을 간단하게 먹는 편입니다. 아침에는 시리얼이나 토스트, 점심에는 햄버거와 같이 간편 음식으로 해결한답니다. 대신 저녁에는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헤비한 음식을 먹는다고 하네요. 여러분, 혹시 시리얼이 사실은 환자용 음식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시리얼은 원래 의사인 켈로그가 소화가 잘 되는 환자용 음식으로 고안한 것이랍니다. 아픈 사람을 위한 음식이 이제 현대인의 대표 아침 식사가 되다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음식을 먹으러 가볼까요? 미국 음식 하면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만 떠오르시나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미국은 넓고 엄청나게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 나라이기에 우리가 다 돌아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몇 개의 지역만 꼽아서 가볼 거예요. 오늘 여행을 통해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이 있는 지역을 찾아 다음 여행에 그 지역을 선택해서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럼 출발합니다. 먼저 미국 동부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동부 지역에는 많은 레스토랑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음식을 사랑하는 미식가들도 많은데요. 그중 오늘 소개할 음식은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은 미국의 대표 도시로서 세계에서 가장 바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쁜 도시에 사는 뉴요커들은 아침 식사로 비알리라는 빵을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조금 생소하시다고요? 쉽게 베이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하지만 이 비알리는 베이글과 비슷하게 생긴 것과 달리 만드는 과정은 차이가 있는데요. 베이글은 마지막에 한번 삶는 과정을 거치는 반면 비알리는 바로 굽는 것이 특징입니다. 빵 가운데 양파 혹은 양귀비를 넣어 먹는데 버터를 듬뿍 발라 커피와 함께 먹으면 뉴요커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가 됩니다. 다음으로 미국 남부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은 흑인 고유의 음식을 의미하는 소울푸드라는 정다운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음식들이 풍미가 깊은 남미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특징입니다.
재료를 한꺼번에 조리하여 한 가지 맛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해 음식의 풍미를 살리는데요. 미국 남부의 대표 도시 텍사스주에 있는 바비큐 요리가 유명하다고 하니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텍사스의 바비큐는 고기를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조리하고 훈연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훈연을 해서 스모크 향이 은은히 배인 것이 정말 맛있을 것 같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미국 중서부 지역입니다. 중서부는 미국의 곡창지대로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몇 가지 주재료만을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지역보다 음식들이 대체로 심플한 편인데요. 오븐 파스타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과하지 않은 양념과 그 지역에서 생산된 채소, 곡물, 고기 등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중서부 사람들은 캐서롤도 많이 먹고 있는데요. 캐서롤이란 미국 가정에서 간단하게 먹는 요리로 오븐에 조리 후 그대로 식탁에 올려 먹는 요리예요. 틀에 박힌 형태나 정의 없이 자유롭게 요리하여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종의 그라탕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서는 각종 연말 파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캐서롤이랍니다. 이렇게 음식 소개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들려드릴 텐데요.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제 사심을 조금 담아 미국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들려드리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k out,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brow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ll get my ping pong. This is getting heavy, can't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ife is sweet as honey, yeah, this beach treat like money. This go all alone,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iamond, you know I glow. Hey, so let's go.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오늘 여행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관해 많은 정보 얻어가셨나요? 직접 가진 못해도 마음만큼은 미국으로 간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늘 먹었던 익숙한 음식 말고 새로운 음식을 드셔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그럼 안녕! 지금까지 제작의 이재현 수습 프로듀서, 기술의 이준석 엔지니어, 진행의 저는 정주희 수습 아나운서였습니다. 지금 행복한 이 순간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시도 때도 없이 그 사람만 떠오른다고요? 과제에 시험에 지칠 때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만의 사사로운 이야기, 사랑을 담는 라디오, 사담입니다. 충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사랑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저는 여러분의 사랑의 메신저 김재훈 아나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의 큐피트 서규현 수습 아나운서입니다. 규현씨, 요즘 날씨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날씨가 갑자기 선선해졌어요. 너무 더울 땐 빨리 가을이,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선선한 날이 오니 옷도 뭘 입을지 모르겠어요. 좋든 싫든 항상 무언가를 고민하시죠? 이렇게 날씨에 따라 고민하는 규현씨처럼 오늘 사담들도 고민이 있는 사연자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고민들을 보내주셨을까요? 규현씨가 정말 좋아하실 게 분명해요. 제가 오늘은 재미있는 사담 2개를 들고 왔거든요. 그치만 규현씨, 사랑은 둘 다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일까요? 정말 고민이 많아지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재밌는 사담이라니 너무 궁금한데요? 그리고 맞아요. 그 고민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글쎄요. 너무 고민이 많아지면 저는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규현씨, 저희가 고민을 좀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사담 듣기 전 오늘 사담 2개에 대한 힌트 하나 드릴게요. 궁금한데요? 아마 말로 해드리는 설명보다 노래로 들려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힌트용으로 노래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노래는 뜨거운 감자의 고백인데요. 그 노래 고백에 대한 노래 아닌가요? 맞아요. 가사 중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널 위한 준비한 500가지 멋진 말이 남았는데 이 가사가 오늘의 힌트랍니다. 그 가사에 유의해서 들어봐 주세요. 그럼 듣고 오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의 고백. 달이 차고 내 마음도 차고 이대로 담아두기엔 너무 안타까워 너를 향해 가는데 다른 나에게 오라 손짓하고 귀 속에 얘기는
생각은 하고 또 해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사랑해. 이 좋은 날에 왜 우리는 이러고 있어야 하냐고. 어쩌겠냐, 시험 기간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23살의 한 공대생입니다. 저에게는 중학교 동창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멋모를 시절부터 어쩌다 보니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 심지어 그 학교들을 거치며 종종 같은 반까지 해오며 이제는 같은 대학교에 진학하게 된 친구인데요. 그 친구를 제가 지금 10년째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친구요. 넌 우울할 울자가 왜 이렇게 우울하게 생겼는지 아냐? 난 몰라. 근데 보기만 해도 우울해. 조용히 하고 공부 좀 하면 안 되냐? 고백은 해봤냐고요? 네, 당연하죠. 첫 번째 고백은 중학교 3학년 졸업식 때였어요. 나 너 좋아해. 뭔 헛소리야. 짜장면이나 먹으러 가자. 네. 첫 번째 고백은 이렇게 차였고요. 두 번째 고백은 고등학교 2학년 뜨거운 여름날이었어요. 나 너 아직도 좋아해. 뭔 헛소리야.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자. 더워. 세 번째 고백까지 있냐고요? 네, 바로 어제였어요. 어제. 지금 중간고사 공부를 하는 순간에 바로 어제요. 야, 나 아직 너 좋아한다니까. 뭔 헛소리야. 야, 나 콘치즈 하나 더 시켜도 되냐? 사장님, 여기 콘치즈 하나랑 진로 한 병 더 주세요. 이젠 거의 고백 로봇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이는 것도 아주 쉽게 차이고요. 정말 화가 나지만 그만큼 제가 좋아해서 더 못 놓겠어요. 얘만큼 저를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즐거워할 사람이 없거든요. 야, 왜? 나 공부하잖아. 뻥치네. 그림이나 그리고 있는 주제. 야, 야, 아, 왜 귀찮게 굴어? 왜? 나 너 좋아해. 또 왜 이래?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아니다. 나 지금 지지고 먹고 싶은데. 나가자. 먹고 오자. 네, 저 이제 네 번째 고백까지 처참하게 차이고 말았습니다. 얘를 어쩌면 좋죠? 저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하나요? 여자분이 정말 단호하신데요? 그리고 거절하는 것도 너무 재밌으세요. 야, 뭔 헛소리야. 그리고 꼭 뭘 먹으러 가자고 하시네요. 이런 모습을 보면 여자분은 정말 공대생님을 친구로 두고 싶으신 것이 아닐까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아닌가요? 또 다른 감정으로 그렇게 대하신 거라면. 그래도 네 번째 고백까지 차신 건 너무하세요. 규현씨, 제가 잠깐 두 번째 사단 보여드릴게요. 그동안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죠. 규현의 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 들려드릴게요. 어떤 말로 표현해야 그댈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맘을 담아내야만 그대에게 전해질까? 하루 종일 눈에 아른거려서 똑같은 매일을 보내고 있다고. 나의 맘이 부담이 돼 그대가 달아날까봐 함께 있는 지금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했지만 점점 커지는 그댈 향한 마음에 이젠 말을 하고 싶죠. 그대 사랑하고 있어요. 꽤 오래전부터 그대를 처음 본 후 지금까지 내 마음이 한순간 내게 움찔했죠. 그때부터 나의 세상은 달라졌죠. 그댄 아마 모르겠죠. 나의 이런 마음들을 요동치는 소리까지도 꼭 숨겼으니까. 난 아직도 많이 겁이 나지만 이제는 용기 내볼게요. 그댈 사랑하고 있어요. 꽤 오래전부터 그대를 처음 본 후 지금까지 내 마음이 한순간 내게 움찔했죠. 그때부터 나의 세상은 달라졌죠. 곁에 있는 지금도 행복해. 여태껏 아껴뒀던 말 그댈 사랑하고 있어요. 꽤 오래전부터 혹시 그대도 나와 같길 기도하며 내 마음이 한순간 내게 움찔했죠. 그때부터 나의 세상은 달라졌죠. 이 좋은 날에 왜 우리는 이러고 있어야 하냐고. 어쩌겠냐, 시험 기간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23살의 흔한 인문대 학생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친구가 있는데요. 10년 정도 함께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까지 함께 온 친구입니다. 제가 그 친구를 10년째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건지. 이 친구의 고백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시작은 중학교 3학년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오던 날
그 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 너 좋아해. 당장이라도 나도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아니 같이 짜장면 먹으러 가기로 해놓고선 체해서 못 먹을까 싶어서 그냥 뭔 헛소리야. 짜장면이나 먹으러 가자. 둘러댔습니다. 고백은 고등학교 가서 제가 하기로 마음 먹고요. 그날은 그 친구랑 짜장면 맛있게 먹고 말이죠. 그 다음은 더운 여름날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윗몸 일으키기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주기 내기를 해서 제가 이겨서 기세등등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나 너 아직도 좋아해.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니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더워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나 너 아직도 좋아해 라고 말하다니 이건 너무 무드 없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또 2년 전 그때처럼 돌려 말했어요. 뭔 헛소리야.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자. 더워. 아이스크림 먹고 조금 덜 더울 때 아니 최소한 땀은 안 흘릴 때 내가 할 거니까 괜찮겠지 합리화를 하면서요.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대학에 오고 저는 쓰린 마음을 감추며 그 친구를 군대에 보내고 그 친구는 1년 반을 복무한 후 무사히 전역을 했는데요. 전역하자마자 또 이사단이 났습니다. 친구의 복학을 축하하며 오랜만에 중문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야, 나 아직 너 좋아한다니까. 술에 취해서 중학교 3학년 애처럼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니 고백도 아니지 그건 완전. 아니 술에 취해서 고백하는 게 어딨나요? 나중에 기억 안 난다고 해버리면 아주 그만인 상태에서 말이죠. 그래서 또 먹고 싶지도 않은 안주 하나를 더 시켜버렸어요. 사장님 여기 콘치즈 하나랑 진로 한 병 더 주세요. 그리고 중간고사 공부를 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한자 시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야야. 왜 귀찮게 굴어. 왜? 나 너 좋아해. 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젠 진짜 진절머리 나겠어요. 아니 고백을 할 거면 좀 조용한 장소, 아니 도서관처럼 조용한 곳은 말고 좀 멋지게 같이 분위기 좀 내다가 나 너 좋아해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난 이때부터 너가 좋았고 고마웠고 그래서 너가 좋아. 우리 연인으로 만나볼래? 이런 말로 고백하면 좀 좋나요? 제가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까요? 아니 정말 얘를 어쩌면 좋죠? 공대생님이 잘못하셨네요. 그렇네요. 너무했네요. 정말로요. 저는 첫사담으로 들어온 공대생님 사연을 읽으면서 아니 정말 어떡하지? 그래도 10년 동안 만난 분인데 친구로 마음을 다잡아 보라고 조언을 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사담인 인문대생님의 사연을 보면서 공대생님이 잘못했네, 큰일 났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솔직히 고백은 정말 진지하고 진중하고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게 맞는데 물론 공대생님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 너무하시긴 정말 너무하셨네요. 뜬금없이 고백, 술 먹고 고백, 도서관 고백 아니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이 고백들을? 그래도 공대생님과 인문대생님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에서 위안을 얻어야 할까요?
정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공대생님, 이 사담을 보내셨다면 인문대생님의 마음을 잘 아셨을 테니 5번째 고백은 꼭 진심을 담아 진지하게 해보시길 바래요. 중문에도 정말 분위기 좋은 맛집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조금 나가서 시내나 율량동, 수암골도 좋고요. 5번째 고백은 꼭, 정말 꼭 차이지 마시고 한 번 더 도전해보세요. 아, 중간고사는 끝내고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노래 하나가 있는데요. 아마도 인문대생님의 마음을 담은 노래일 것 같아요. 그린데이의 Last Night on Earth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짝사랑을 할 때 너무 답답할 때 들었던 노래이거든요. 인문대생님의 마음을 치유할 노래이길 바랍니다. 그린데이의 Last Night on Earth 듣고 오겠습니다. I text the
오늘의 사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담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사로운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 사랑을 담는 라디오 사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사담으로 만나요. 지금까지 진행의 CUBS 아나운서부, 제작의 김현희 수수 프로듀서, 기술의 이준석 엔지니어였습니다.